유튜브를 하기 전까진 몰랐습니다. 제가 게임 편식이 심하다는 걸요. 그 전까진 그냥 마구잡이로 플레이하고 게임에 대한 기록을 딱히 남기지도 않았고 엔딩을 보면 또 새로운 게임을 해보고 이런 식이라서 그냥 아무 게임이나 재밌게 잘한다 싶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리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안 좋아하는 게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리뷰라는 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좀 편파적이거나 치우쳐져서 제 채널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불안감도 있었지만 저의 좁은 시야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제 채널만 보시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채널들을 보기 때문에 제가 주관적으로 리뷰하고 제 취향이 반영된 말을 하더라도 솔직하게 내가 느낀 점만 잘 전달해 드린다면 다들 현명하게 알아서 잘 걸러 들으시더라고요. 아, 저 돼지 녀석 턴제 게임을 안 좋아하지만 저 정도로 말한다는 건 잘 나온 턴제 게임이라는 거구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다른 채널들을 보고 남들도 다 재밌다고 하니까 나도 칭찬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고 그냥 제가 느낀 대로 말하는 게 가장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문득 오늘 콘텐츠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장르나 성향의 게임인데도 게임 자체가 미친놈이라서 내 성향 자체를 개박살내버리는 게임들을 말이죠. 제가 좀 덜 선호하는 장르의 게임들도 보면서 그 분야에서 또 너무 재밌어서 제 취향을 박살낸 게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했던 턴제 전투 장르의 게임입니다. 제가 RPG 장르는 무난하게 좋아하는 편인데 전투가 턴제로 진행된다? 그럼 대부분 중도 하차를 하게 되더라고요. 전투하는데 쓸데없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속도감이 느려지다 보니까 스토리를 이어가던 몰입도 좀 끊어지고 전투도 대부분 재미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로 턴제를 좋아하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갓겜 페르소나류가 저에게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턴제 전투이긴 하지만 장르를 살짝만 비틀어준다면 저에겐 또 갓게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 예시가 바로 파이어 엠블렘 인게이지 같은 게임인데요. 물론 턴제이긴 하지만 SRPG라 느낌이 다르긴 한 게임이었지만 오히려 스토리를 버리고 전투의 재미를 몰빵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재밌게 했던 게임이에요. 하지만 제가 SRPG 게임은 대부분 좋아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시 오브 스타즈가 저에겐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JRPG 속의 턴제의 전투를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만 이 게임은 이상하리만큼 전투가 루즈하고 재미없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서 보면은 턴제의 게임이지만 나름 요즘 느낌 나게 실시간 요소를 살짝 집어넣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전투 도중에 내가 버튼을 눌러서 조작이 가능하고 전투의 시작과 끝이 아주 짧게 이루어져 있어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턴제 게임 전투가 전투 마친 후의 경험치랑 돈 먹은 거 카운팅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외에 용과 같이 7편도 엔딩까지 재밌게 했던 게임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에 내가 개입해서 조작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전 아직까지 용과 같이 실시간 전투일 때가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찐한 노가다 게임입니다. 반복적인 노가다를 계속 해야 하는 게임 안 좋아합니다. 저는 스토리충 유저이기 때문에 몰입해서 스토리를 쭉 이어나가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반복해서 플레이하는 걸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그걸 개박살내준 게임이 몬스터 헌터입니다. 진짜 이 게임은 스토리 진행 이후에 극한의 노가다 게임으로 바뀝니다. 잡았던 몬스터를 수십 번씩 잡아야 되고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붙잡고 플레이했던 이유는 손맛과 쓸데없는 요소의 배제인 것 같습니다. 손맛은 말 그대로 사냥하는 그 자체의 재미가 매우 뛰어났고 쓸데없는 요소라는 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요소만 쏙쏙 할 수 있게끔 세팅되어 있달까요? 보통 어거지 풀탐 늘리기를 위해서 보스를 잡기 전에 의미 없는 행동들과 의미 없는 잡몹들을 잡으면서 나아가야 하고 잡다 죽으면 짜증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모노는 오로지 보스만 바로 만나서 사냥할 수 있고 보스를 잡기 전에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도 납득가는 것들이죠. 재정비 요소들. 내가 잡아야 될 몬스터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소재나 준비물들을 챙기고 음식도 준비하고 어떤 탄원이 효과적일지 무기의 어떤 세팅이 효율적일지 잘 생각해서 사냥에 나서야 되는 이런 점들이 반복 노가다를 하게 만들더라도 매번 무지성으로 나가서 칼질만 딸깍거리는 게 아닌 많은 생각과 세팅 그리고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지를 고민하게 해주는 요소들이 반복 노가다를 오히려 더 즐겁게 만들어버리는 게임입니다. 모논 와일드도 더욱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 글 많이 읽는 거 싫어한다고 책도 잘 안 본다고. 네, 바로 텍스트 압박이 엄청난 장르인 비주얼 노벨 장르와 CRPG 장르입니다. 일단 CRPG 장르는 뭐가 나올지 바로 예상되시죠? 그렇습니다. 발게이 3입니다. 텍스트 압박이 엄청난 장르이죠. 너무 말이 많으면 피로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힘들어질 법도 한데 발더스 게이트 3는 CRPG 장르 치고는 상당히 대중적이고 텍스트 압박이 덜합니다. 그래도 일반 RPG 치고는 많은 편이긴 한데 CRPG 치고는 정말 많이 간소화되어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게 아주 잘 만든 게임이죠. 덕분에 저도 디비니티 2나 발게이 3를 하면서 CRPG 장르에 대한 시선이 좋아졌고 앞으로도 이런 장르를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주 추천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 파타 모르가나의 저택은 비주얼 노벨 장르의 게임인데 그냥 정통 비주얼 노벨 장르라서 텍스트 압박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해본 게임 중에 거의 텍스트는 최강으로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스토리의 흡입력이 그냥 다 좁혀버리기 때문에 하루 종일 빠져서 글만 읽었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해보면서 나 글 읽는 거 좋아하잖아 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해서 앞으로는 책 좀 사 읽어야겠다 라는 허세를 품게 만든 게임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책 읽은 적은 없습니다. 네 번째, 오픈월드 게임입니다. 저 의외로 오픈월드 게임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더 넓은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자유도가 심하게 좋은 게임들에 잘 적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창의력이 좀 부족한가 봐요. 위쳐3, 젤다 야숨, 그타5,
고스 이런 명작들도 중도 하차했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오픈월드 게임을 너무나도 재밌게 한 작품이 있었으니 바로 레드데드 리덴션 2입니다. 심지어 다른 오픈월드 게임에 비해서 자유도도 더 높은 게임인데 이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네요. 메인 스토리의 몰입감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았고, 스토리를 하면서 거친 황야를 내달리면서 길 가다 보이는 야생동물들을 보면 저거 가죽 한번 얻어볼까 하면서 사냥에 몰두하게 되고, 평소엔 사이드 퀘스트는 잘 안 하는 편인 저에게도 자연스럽게 사이드 퀘에도 몰입하게 해주는 등 정말 재밌게 잘 했던 게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입니다. 그냥 스파르타 간지 하나만으로도 너무 즐거웠고 주인공도 좋았고, 잠입이면 잠입, 맞다이면 맞다이 다 즐거웠던, 일단 그리스를 마음대로 파쿠로 뛰면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그냥 고대 그리스로 여행 온 느낌이라서 그냥 행복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아기자기한 애기들이 할 만한 게임들입니다. 제가 닌텐도 기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손을 대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 가족적인 분위기의 게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마리오 시리즈, 별의 커비 시리즈, 물론 플레이하면 난이도도 어렵고 이거 애들 하는 게임 아니다 라고 하시겠지만, 전 그런 플레이 측면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는 애들이 귀엽잖아요. 일단 여기에서 몰입이 하나도 안 되고 캐릭터 자체가 너무 애기애기해서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미친듯이 재밌게 한 게임이 바로 아스트로봇입니다. 마찬가지로 캐릭터 너무 귀엽고 아기자기합니다. 너무나도 유아틱한 느낌이라 시작하기 쉽지 않았고, 남들은 다 재밌다 하지만 난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매해서 플레이했지만 마리오나 커비를 플레이할 때와는 너무나도 다르더라고요. 진짜 내 손과 나의 뇌가 도파민에 푹 담가져 버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자극적이라서 엔딩 본 후에도 여운이 가시지 않을 정도로 폰맛을 더 느끼고 싶을 정도로 다시 찾고 싶은 게임이라서 정말 각인되었고, 진짜 내 취향이 아닌 게임이라도 게임만 잘 만들면 이렇게 갓게임이 될 수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된 최고의 게임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섯 번째도 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달까요? 여섯 번째는 오늘 소개해드린 게임들 중에서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장르인 바로 힐링 게임입니다. 솔직히 이런 게임들은 아늑한 분위기, 평온한 음악 등을 감상하면서 부드럽게 플레이하며 휴식하는 게임인데 단 한 번도 재밌다고 느껴본 적이 없고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힐링은 그냥 의자 제껴두고 누워서 클래식이나 재즈 음악 틀어놓고 있으면 그게 힐링이거나, 공포 게임이나 소울리 하면서 손에 땀이 질질 나야지 뭔가 개운해지면서 힐링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힐링 게임 중에서 재밌게 한 게임은 없습니다. 그나마 풀타임이 짧은 게임이다 보니까 엔딩본 게임들은 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고른다면 압주 정도 되겠네요. 압주는 제가 워낙에 우주, 심해, 생물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바닷속 구경하는 재미는 좋았기 때문에 해봤던 힐링 게임들 중에선 그나마 가장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의 취향마저 개박살내버린 멋진 게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게임 진짜 질색이야 하고 들어갔는데 뭐지 너무 재밌잖아 라고 생각하셨던 안전의 게임이 있으신가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